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식 탄력성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즘 사회는 피로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다면 지금 하던 일을 그리고 하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해 숨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숨 고르기를 한다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쉴 때 삶의 지혜가 발생합니다. 삶의 지혜는 분주한 생활을 잠깐 멈추고 편히 쉬는 시간을 통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생기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존재의 소중함이 보이고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연의 변화가 보입니다. 바쁜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분주한 일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인간은 본성보다 수행이나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 그리고 노력을 통해 성장한다는 거죠. 인간은 항상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동시에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누구나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직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구경에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 다시 자신의 몸을 망친다. 마치 쇠에서 생긴 녹이 도리어 그 쇠를 삭히는 것처럼. 이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원래는 강철이었는데 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녹이 그 강철의 쇠를 삭히는 거죠. 그래서 그 녹은 쇠에서만 생깁니다. 법궁에서 말하는 거죠. 악은 어디서 생겨나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나온 악이 자신의 몸을 망친다는 거죠. 마치 쇠에서 생긴 녹이 도리어 그 쇠를 삭히는 것처럼요. 악한 행동은 자신을 위태롭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 행동을 쉽게 여깁니다. 반면 착한 행동은 그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착한 행동도 어렵게 여깁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법궁에서 말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며 그를 영웅이라 한다. 자신을 이긴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주칠 수 있는 적 가운데 가장 고약한 적은 언제나 내 자신이 될 거다. 니체의 말과 법국의 말을 보면은 자기를 이긴 사람이 영웅인데 자기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적 가운데 가장 고약한 적, 그 적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 될 거라는 거죠. 법국의 말처럼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영웅이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쁜 세상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휴식은 신에게 가까이 가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이 첫 번째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서사 시인 두 명도 본인들이 신의 계시 내지는 신의 말씀, 신의 노래에 의해서 서사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신적 세계관.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휴식이 뭐냐? 신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휴식을 할 때 책을 읽고 뭐 철학을 한다든가 문학 내지는 예술을 즐기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즐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성장을 위한 휴식인 거죠. 자기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 헤겔 로보니트에 따르면 자기만의 시간, 휴식은 나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 사이의 일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위라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말하고요. 이때 최고의 행위라는 것은 예술, 음악, 철학, 종교, 축제와 같은 일상을 벗어난 활동을 통해 내가 내 영혼의 평화와 평온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휴식은 빈둥거림과는 다른 겁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빈둥거림과 정반대인 거죠.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가장 깊숙한 내면과 만나는 시간, 이것이 휴식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휴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성장을 위한 휴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그들은 휴식을 체험할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는 지금은 정반대의 시각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휴식은 지극히 비생산적인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쉴 틈 없이 일하고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휴식은 무가치하고 잃어버린 시간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화인데 순간 변신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변화를 원하겠습니까? 성공의 기준은 쉴 틈 없이 일하고 최고의 경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식은 무가치한 게 아니고 가치 있는 거죠. 휴식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공 지향적 문화에 익숙해지면 일에만 매달리는 바쁜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문화를 문제 삼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정말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과학의 발달 우리의 많은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신 기술과 경제 발달은 고된 업무와 일상을 손쉽게 해주고 일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특히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얻게 된 것이죠. 가스레인지는 땔감을 모으고 불을 지필 시간을 줄여줬고요. 세탁기는 빨래를 빨고 넣는 시간, 탈수하는 시간을 줄여줬습니다. 자동차는 이동 시간을 줄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시간에 쫓겨 잠깐 쉴 시간조차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과학의 기술로 전락한 시간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립시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팡세란 책이 이런 책도 있고요.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좋아합니다. 팡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을 아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신을 아는 것과 신을 사랑하는 것이 거리가 얼마나 뭐냐고 하는 거죠. 이 말처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행합일의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위대한 업적이나 행적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잘 사용할 때만 이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탕하거나 게으름으로 삶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다든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최후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사라질지도 몰랐던 삶이 어느새 다 사라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소멸됐다는 겁니다. 막대한 재산이 있다 해도 많은 시간이 있다 해도 그 사용자를 잘못 만나면 재산은 순식간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재산이라도 알뜰한 관리자에게 맡겨놓으면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불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모두에게 24시간씩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알뜰히 관리하는지 아니면 낭비하는지에 따라서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의 삶은 확대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이 축소될 것입니다. 휴식이 시간의 낭비는 아닌 거죠.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누구나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공부하면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지행합의를 한다는 것은요. 한번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 물과 증기의 힘을 사용해서 마치 시간을 사용하듯이 사용해서 생산을 기계화했습니다. 1784년대 그랬네요.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전기 및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다 사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해서 생산을 자동화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2017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3차 혁명과 디지털 혁명을 사용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물과 증기를 사용하거나 또 전기를 사용하는 거, 전기와 정보를 사용해서 기계화하고 대량 생산의 길을 열고 생산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디지털 혁명을 사용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공통점은 1차부터 4차까지는 사용, 활용,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물 어디에나 있습니다. 증기도 있겠죠. 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특별히 저희들은 휴식,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생각하는 거죠. 이 혁명,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많은 게 연결됐습니다. 사물과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시대. 지금도 유튜브로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상상력의 결과로 산업의 혁명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500년 전에 과연 전기 힘으로 내지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서로가 연결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간을 더 많이 벌어서 더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휴식을 더 많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레인지가 이 땔감을 모으는, 나무를 모으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을 확보했습니다. 세탁기 역시 마찬가지죠. 예전엔 빨래를 했는데 빨래하는 시간을 보통 1시간 반 정도 세탁기를 돌려놓으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기술의 발달과 경제의 발달로 이게 밥하는 시간, 지금 밥은 뭐 여자분이 하는 게 남자가 모델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밥하는 시간도 밥통이 해주고요. 빨래하는 것도 세탁기가 해주고요. 가스레인지가 있고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휴식이 있지 않다는 거죠. 자동차도 보겠습니다. 이동수단이 굉장히 빨라졌죠. 1482년에는 저런 이상한 구루마 같은 수레, 그리고 800년대, 1800년도에 자동차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발전돼서 2020년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드론도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인 거죠. 뭐 차가 이렇게 와서 변화되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거리 이동 시간을요. 우리나라에는 1955년에 10월 창덕궁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시발짐 승용 자동차, 시발 택시랍니다. 시발짐 자동차. 기가 막힌 손재주로 탄생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시발 자동차.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가마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속도와 이 시발 자동차의 속도와 같겠습니까? 이동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본 거죠. 근데 왜 시발이라 했을까요? 뭐 한자 뜻이 있었겠죠.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여유가. 과학의 발달로 결락된 시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지금은 핸드폰,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거죠. 전 세계를 다 연결시키는 인터넷으로 엄청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동 시간을 줄여줬고, 그런데 우리는 늘 시간을 쫓겨 잠시 쉴 시간조차 여유롭게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죠. 이분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을 취하지 못할 때마다 휴식을 취하려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죠. 이분은 정말 남아프리카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순탄하지 않는 가시밭길이었죠. 3분의 1의 삶을 감옥에서 보냈으니 실패자 아닙니까? 그는 배신자의 밀고로 체포되어서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실패한 인생이 있겠지만 감옥에서 뭘 했냐면요. 놓은 게 아니고 런던 대학의 법학, 경제, 경영 전공 과정을 완성하고 외국어도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시도 공부를 게을리지 않았던 그는, 넬슨 만델라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수감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종족 분리제도 반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출소 이후에 대통령이 된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이분이 한 말을 우리는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 같은 27년 동안 놀았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발전,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아는 것, 여기는 제가 갖고 있는 책과 또 다르죠. 제가 보여드린 책, 이 두 책이었는데 버전이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버전입니다. 팡스의 버전이 많습니다. 생각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사색.
프랑스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제 추측으로는 사색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추측이 아니고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신을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은 겉이 아니다. 오답니다. 그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인데 겉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의 실수죠. 지행합의의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요. 단순합니다. 누구나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공부하면 지롭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삶으로, 생각으로 있는 걸 삶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망각되는 거죠. 이 망각, 로토파고스. 로토스는 호메로스의 상상력, 로토스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로토스. 이 로토스는 로토파고족, 이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호메로스, 이 영상 1편에서 보여드렸죠. 서사시인 두 명이 있는데 그리스 서사시인 두 명,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이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 일리세이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달릴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가족하면 항상 포근하고 따뜻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가족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같은 곳이고 안식처입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죠. 가족과 함께 생활할 때 엄마 품처럼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소시아시에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아는 기원전 6세기 이후부터 그때 당시에 어린 학생들을 위한 그리스 교과서였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읽히는 거죠. 서사시를. 신들이 준 노래들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죠. 이야기로요. 일리아스는 트로이아 전쟁, 일리아스라는 것은 트로이 전쟁과 이 전쟁에 참전한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10년간 정쟁 이야기죠. 트로이 목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리아스 안에 담겨 있고 10년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10년간의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 여정인 거죠. 오디세이아입니다. 이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을 끝나고 자신의 가족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서사시입니다. 약 10년.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10년, 집에 돌아가는 귀향 10년, 총 20년의 이야기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디세우스 일행은 로토파고이족이 사는 곳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여러 군데를 정박했는데 로토파고이족이 사는 곳에 정박하는 거죠. 그들은 로토파고이족은 오디세이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망각의 음식, 모든 걸 잊게 만드는 로토스를 갖고 있어요.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로토파고이족은 우리의 전우들을 호메로스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오디세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호메로스가 오디세우스 입을 통해서 하는 말, 로토파고이족은 우리 전우들에게 파멸을 꾀할 것이 아니라 로토스를 먹으라고 주었어. 그리하여 우리 전우들 가운데 꿀처럼 달콤한 로토스를 먹는 자는 소식을 전해주거나 귀향하려고 하기는커녕 귀향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로토스를 먹으며 로토파고이족 사이에서 머물고 싶어했어. 나 오디세우스는 울고 불고 하는 이들을 억지로 함선 배에 태워서 그곳으로 데리고 나와 함선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와 노 젓는 자리 밑으로 끌고 가서 속이 빈 배 안에 묶었어. 자기 동료들 다 배에 묶은 거죠. 계속 집에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망각하고 거기서 계속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는 로토스를 먹고 귀향을 잊어버리는 일도 없도록 사랑하는 다른 전우들에게 어서 서둘러 배에 오르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로토파고이족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로토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파멸시킬 때 싸우지 않고 로토스, 망각의 음식을 먹입니다. 이 망각의 음식을 먹으면 잊어버리는 거죠. 과자도 이렇게 로토스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빨간색 커피에 찍어 먹는 그 로토스가 똑같은 로토스입니다. 로토스를 먹은 병사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잊고 오직 로토스만 생각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병사들을 강제로 베어 태웠고 또 로토스를 찾으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병사들을 몸을 배에 묶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망각해버린 거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한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으로 돌아가서 참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로토스를 통해서 망각해버린 거죠. 중독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로토스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이건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토스 망각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현실 세계 로토스와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절제한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게 아니고 계속 피로감을 준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절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로토스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토스를 절제하지 못하고 집에 못 들어간 것처럼요. 절제, 조절,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중독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실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로토스는 중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독 속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그 외의 중독 등등등은 삶을 건강하게 하거나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롭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중독은 로토스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게임, 알코올, 쇼핑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뉴트럴, 중립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기도 하고 무익하기도 합니다. 사용자에게 있는 거죠.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 알뜰한 쇼핑은 삶에 유용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를 돌아봄, 곧 자기 방성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고귀한 것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반성의 목적, 생각의 목적은 가르침을 얻는 데 있습니다. 교훈을 얻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훈의 목적, 곧 가르침의 목적은 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장은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화이트헤드가 말했듯이 교육은 인간에게 유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에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바쁜 일상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휴식 그리고 시간을 내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시간을 낼 때 최고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휴식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휴식의 오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둘러싼 네 가지 오해를 울리프 슈나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단순하게 살라는 식의 자기계발서와 시간관리 전문가가 우리에게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대개 시간 부족이라는 문제가 개인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태도 변화로만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 부족이라는 느낌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라는 집단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해하는 거죠. 휴식에 대해서. 두 번째, 적절한 휴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두 번째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휴식을 위해서는 따로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익숙한 일상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오해입니다. 이러한 돈을 많이 들여서 쉬어야 한다. 이것도 조금 오해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욕구를 그에 맞춤 상품으로 만족시키려는 소비 중심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흔히 휴식도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맛보기 어려운 짜릿함일지라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완벽한 여행,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음악 감상, 가족과의 평화로운 주말 등을 꿈꾸는 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 번째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식은 단추 하나 누른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휴식에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다시금 곧장 효율성만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시간만 있으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네 번째 오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여가 시간에 많은 부분을 쉬지도 못하고 행복감을 키워줄 수도 없는 일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결국 휴식의 기술은 자유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휴식이란 밀도 있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런 순간은 시간적으로 몇 시간 혹은 며칠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곧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밀도 있는 대화, 음악을 즐기며 맛보는 기쁨,
심지어 긴장감에 넘쳐나는 사업 프로젝트 역시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놀이하듯이 즐거울 수도 한껏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지 탐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휴익 탄력성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